자,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요건 문제 바로 가죠. 자,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틀린 것.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다 외웠지만 자, 개인인 개고,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억 원 이상이죠. 다음에 자 법인의 분사무소도 2억 원 이상. 다음에 법인은 4억 이상이죠. 4억 이상. 그다음 지역농협은 얼마죠? 지역농협은 얼마? 2천만 원 이상이죠. 2천만 원 이상.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죠. 자, 갑니다. 1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은, 우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하는 것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입니다. 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자, 이거죠. 갑이 이제 만약에, 자, 개공이, 자, 이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죠. 이제 나중에 A가 손해를 보면 이 보험회사에 가서 자, 보험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계약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찾아가는 게 이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그래요. 타인, 정확하게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죠. 우리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2번 공제제도는 자, 우리 협회가 하고 있는 공제제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는 보정보험적 성격을 가집니다. 자, 답이 3번인데 3번만 잘 기억하세요.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 중개보조원이 잘못하면 개공이 책임지죠. 부진적 연대 책임. 개업 공인중개사도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다. 그래서 이제 부진적 연대 책임이죠. 답이 3.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자, 줄거세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에 한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정신상 손해는 민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에만 한한다. 5번 확인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봤던 판례입니다. 판례. 자, 20번은 보지 마시고 X. 자, 21번 중에 표시합니다. 전부 판례야. 21번은 좀 정리해야 돼요. 1번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보정은 많이 하는 게 보정보험 또는 협회, 공제, 법원의 공탁, 요 세 가지 중 선택이란 말이에요. 현재 거의 공제가 99.9%입니다. 이게 공탁은 없고, 이게 한꺼번에 우리 6씩 4억씩 어떻게 공탁해요? 협회 지금 협회 공제 거의 협회 공제가 지금 한 18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전에 보증보험 거의 없고 공탁은. 자, 그럼 이제 무조건 이 보험은요, 공제도 보험적 성격이야. 보험의 포인트는 아직 손해가 발생 안 해야죠. 보험사고가 나기 전에 해야 돼요. 자, 그게 1번 얘기야. 보험이든 공제든 간에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는 사고가 발생 안 했어야 돼요.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2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을 하다가 손해를 입힌 행위도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하다가 손해 입힌 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져야죠.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고로 공제로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권리 취득하고 분석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답이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계약 체결 안 했어. 그러면 계약서 교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는데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줬다. 이거 뭐 잘못했네요.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손해를 입었죠.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전부 판례입니다. 4.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 항상 원능의 문제입니다. 다세대주택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을 받았으나 임차인과 채권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자, 원래 어떻게 했어요? 월세 놓으라 그랬는데 전세 놓은 거야. 그래 사기치고 도망간 거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전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기죠.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사고입니다. 5번.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중개보조원은 고의가 있는데 개공은 고의가 없었어요. 그러면 과실상계 주장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이 만약에 30% 있다. 그러면 30% 7대3 통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워낙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요 5가지 다 판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1호 보죠. 개공의 보정 설정 틀린 것.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을 설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설정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답이 1. 보정 설정 안 하면 임등치요. 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니까 4억 이상 보정 설정하고.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이니까 2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한다. 4. 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의 보정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5번.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누구죠? 지역농협이죠. 지역농협은 2천만 원. 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보정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23번은 X 지나갑니다. 자, 24번 갑니다. 24번에 이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옳은 것. 자, 답이 1번인데요. 2억 원의 보정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2억 5천만 원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습니다. 자, 보정은 2억인데 손해가 2억 5천이야. 2억 5천 다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보정 가지고 2억 주고 5천만 원 개인 돈으로 보상해 줘야 돼. 다 해줘야 됩니다. 2억 5천의 재손해가 발생하면 개공 을은 갑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억 5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이 1.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아닙니다. 손해배상 보장을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야. 중개가 완성된 때, 자,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중개해 줬어요. 개공이, 갑이.
이게 완성이 된 때 이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서류를 준다. 이때 설명해 줍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보장이 얼마냐 이런 걸 설명하게 됩니다. 중개 개시 전이 아니고 완성된 때.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손해배상 해주면 다시 가입해야죠. 이건 15일 내입니다. 30일 내가 아니라 15일 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심하거나 또는 공탁금 중 부족 부분을 금액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15일 내입니다. 손해배상해 주고 15일 내 다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 금액을 15일 내 보전해야 됩니다. 4.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 할 때는 2천만 원이죠.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2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하면 이거는 임등치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임등치 당할 수 있다. 업무 보정 안 했다. 임등치입니다. 보정. 자, 25로 가죠. 개업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정 관련 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그 보정정서 사본을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사항이 아닌 것. 자, 답은 2번이에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설명사항이 아닙니다. X. 나머지 설명이죠. 1. 보장기간 1년이다. 3.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협회와 그 주소. 4. 보장금액 2억. 5. 보증보험회사 그 소재. 이런 건 설명사항입니다. 이번에 소멸시효는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자, 26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정설정 옳은 것.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설정 신고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될 증명서류는 보정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자, 전자문서로 못하는 것은 뭐죠? 휴업, 폐업 신고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나머지는 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휴업, 폐업 신고만 못해요. 2번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해 줬네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해 주면 개공은 설정 신고할 필요가 없죠. 개인이 아니라 개업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정 설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했으니까. 3번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죠. 우리 운전면허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부에서 삼성에 동부를 하려면 효력 중에 해야 됩니다.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정에 효력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하면 안 돼. 효력이 존속하는 중에 다른 보정을 설정해야 돼. 효력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 돼. 과태료 맞잖아요. 4번 보정 변경 신고할 때는 신고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 보정 변경 신고서 쓰시게 보정란에다가 당연히 보정 후 보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너무 쉬운 거죠. 답이 4.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손해배상 해줬죠. 그러면 다시 가입하든지 바꿀 수 있죠. 그 보정보험의 금액을 보전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선택하면 돼요. 다음 27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 틀린 것. 의뢰인이 이제 손해배상 받아가면
구상권 행사입니다. 1.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이제 그 손해배상 액수 합의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합의서나 화해안 조서나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그 밖에 이해전서를 첨부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적혀 있겠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첨부하여 보전기관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시 보전기관과 중개의뢰인의 손해발생 시 보전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떤 중개행위시입니다. 중개행위 시 보전기관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구상권 행사 3번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보증보험회사나 공제기관, 협회는 구상권 행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먼저 손해배상해 주고 나면 다시 상환 청구하는 걸 구상권이라 그래요. 있다. 자, 4번은 쉬우세요. 필요 없고요. 5번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한 때는 손해배상 해줬죠? 15일 내에 다른 걸 해야죠. 15일 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은 보전해야 합니다. 15일 내입니다. 15일 내. 28로 가죠.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틀린 것. 32의 문제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완성됐죠. 그러면 보정 설명해야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기간 우리 1년이다. 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아까 나왔던 문제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죠. 그럼 아까 재산상 손해 안 한다 그랬죠?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잘못됐죠? 밑에 해설서 와보세요. 자, 재산상 손해만 청구해야 됩니다. 비재산은 민법으로 청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밑에 해설서 공인중개사 법령상은 비재산적 손해, 즉 같은 말 정신적 위자료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와 같이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상 손해는 중개사법이 아닌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억 보정은 재산상 손해만 보정하는 거예요. 비재산상 손해는 민법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답이 2번.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빌려준 거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적으로 2억씩이죠.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2억 원 이상이니까 상한은 제한이 없죠. 보장금액에 상한은 없습니다. 2억, 3억, 4억, 5억 상한은 없어요. 5번 지역농협은 2천만 원 이상이죠. 지역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부동산 중개에 관한 경우 보정기간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정의 최저 보정 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야. 이 때문에 개공의 최저 보정 금액 2억과는 다르다 이거죠. 자, 5절은 보지 마세요. 5절은 29, 30, 31, 32 안 나옵니다 이거. 자, 제 6절로 갑니다 이제.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도 자 머리 글자만 좀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요약시 봐보세요. 자, 42페이지입니다. 요약시. 이 금지행위는 반드시 해와야 돼요. 이거 안 해왔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원서 쓴 거 취소하세요. 환불 받으세요. 이거 안 해오면
자, 취소하면, 지금 취소하면 28,000원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개공 등 금지행위입니다. 자, 등이니까 중개업과 관련한 모든 사람 금지행위야. 그러니까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 다 금지행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자 들어가자. 금자 위험이죠. 이거 위반하면 임등치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당하고 금지. 소공은 당연히 뭐죠? 자격정지죠. 소공이라면. 자, 갑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1학년 1반하고 3학년 3반이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1. 개공 등 금지행위 33조 1항. 금지행위는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미야. 의무다. 금지행위 10개로 갑니다. 앞에 4개부터 매, 알, 초, 판. 여기랑 일반이죠. 매, 알, 초, 판. 매, 알, 초, 판. 지금 말해봅시다. 매, 알, 초, 판. 매출이 아는 초판이 맞았어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업으로 한다는 거, 사건다는 거죠.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알면서 무등록자를 이용해서 협력해서 중개한다는 거죠. 이게 참 뭡니까 이거? 시골에 가면 다 이거예요. 이장들이잖아요. 시골 다 이겁니다. 이장들이 다 하는 시골에 알면서 협력.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전부 이장들, 구장들 다 이거 하죠. 이거 위반이야. 자, 그럼 걸리면 전부 이장들 어디 가 있어야 돼? 1학년 1반으로 가야 돼. 3번 중개보수 실초과죠. 초과. 보수 초과. 다음 4번 거짓된 은행 기타 방법으로 중개 판단을 거리시간 판단 헷갈리게 하는 거죠. 판단. 매, 알, 초판.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금지된 증서, 우리 청약 통장 이런 거죠. 딱지, 증서의 중개매매. 다음 6번 직접 거래. 7. 쌍방대리.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건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이니까 거래 자체는 유효해요. 직접 거래 계약 유효, 쌍방대리 계약은 유효하고 처벌은 말아요. 8번이 투기조장이죠. 우리 전매 투기조장. 다음 9번 시세교란, 10번 단체이용 시세교란이죠. 정직, 쌍투, 다음에 시세단체.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시세교란이. 자, 이게 이제 3번입니다. 자, 임등치. 소공은 자격정지죠. 자정입니다. 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매, 알, 초판, 정직, 쌍투, 시세단체. 자, 자격. 깊이까지는 안 나와요. 지나갑니다. 어디로 오냐면 46페이지입니다. 46. 그래서 그 방글이 2번에 일반인의 금지행위입니다. 이거는 일반인, 요거는 이제 개공 등 금지행위고, 이쪽은 일반인, 개공이 아닌 사람. 아파트 주민들이죠, 되게. 유도 방해죠. 태권도가 아니라 5개. 그래서 요 7가지는 또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사유라는 거죠. 상금. 그래서 이제 이것도 3번이죠. 자, 갑니다. 일반의 금액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5가지 방법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야. 1번에 유도, 2번에 유도, 3번에 유도, 4번에 유도, 5번에 방해. 요 7가지를 시세 교란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세 결혼행위 하면 포상금 50만 원 지급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한번 와보세요. 문제 와보시면 33번은 보지 마세요. 문제가 안 좋고요. 33. 자, 오른쪽으로 34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행위 중 보세요. 금지행위 중 시세 동일합시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죠. 유도 방해 이거 아닌 거 찾아라는 거예요. 자, 답 4번 보세요. 4번 개업 공유자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대로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시세대로 하는 거죠. 이거 정당하잖아요. 시세대로 하니까. 이 문제는 좀 답은 안 좋아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읽어보고 35로 갑니다. 개공 등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자, 답 5 보세요. 답 5번. 중개보조원인 E는 상가 매도의뢰인 을을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병과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거는 일방 대리잖아. 쌍방 대리가 아니라 한쪽만 대리했죠. 유효해요. 쌍방이 아니잖아요. 중개보조원 E가 매도의뢰인 을을 대리해서 병과 계약 체결했죠. 일방 대리죠.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시키는데 요 E가 이쪽만 대리했잖아. 일방 대리는 금지가 아닙니다. 쌍방 양쪽 다를 대리해야죠. 이쪽도 대리하고 이쪽도 양쪽 다 대리하는 것은 금지지만 한쪽만 대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금지가 아니야. 일방 대리입니다. 그럼 이 중개보조원 처벌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중개한 게 아니고 대리 계약 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방 대리니까 금지행위 아니에요. 답이 5. 양방이 아니 쌍방이 아니니까. 가보죠. 나머지 1번. 개업 공유중개사 A는 중개보수로 액면금액이 법정한 초과 나왔네요. 보수 초과하여 당좌소표를 받았는데 후일 그 당좌소표가 부도 처리가 되어도 초과했으니까 금지행위입니다. 매알 초판 1항 1반이야. 뭐 부도가 났든 안 났든 나중 문제야.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인 B는 아파트의 매도의뢰인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어. 이게 뭡니까? 소공이 뭐 했어요? 직접 거래했잖아. 직접 자기가 매수했잖아요. 직접 정직해서 3학년 3반입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 C는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을 전매 줄거든요. 전매 그러면 투기 조장입니다. 전매란 말은 투기 조장 했으나 중개의뢰인이 전매 차익 얻지 못했어. 전매 차익을 얻었든 안 얻든 상관이 없어요. 전매는 바로 투기 조장입니다. 투기 조장이니까 정직상투 3학년 3반입니다. 4번 중개법인의 임원인 D가 임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의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 관련한 정서 나왔죠. 정서의 매매를 어부된 정서 3학년 3반입니다. 자, 답은 5.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 따야 됩니다. 자, 36으로 갑니다. 36.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매알 접한 정직상투 시세단체 갑니다. 1.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출고돼요.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야, 중개가 아니야. 중개가 아니잖아. 이건 초과보도 적용 안 돼요. 대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로 상가에 대한 중개보다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 받는 거.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2번 거래 당사 쌍방의 동의를 받아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잔금액의 쌍방 대리.
쌍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정직상투 직접 거래하고 그죠?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보죠. 중개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과 중개자하고 동그라미 직접 거래 나왔네요. 직접 거래니까 금지행위입니다. 자, 직접 거래는 좀 조심할게. 자, 갑이 A가 우리 집을 팔아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둘이 직접 거래하면 직접 거래죠. 근데 이 사람이 팔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대리인 A의 대리인이 팔아달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거니까 대리인이 팔아달라 그러니까 직접 거래했다. 직접 거래입니다. 3번 직접 거래. 4번 무가 건축물 매매를 중개했죠. 무가 건축물 매매 중개도 유효합니다. 금지가 아니죠. 상가의 매도 시 사용하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매도 시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서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줄거돼요. 분양계약서의 거래중개, 분양계약서 거래중개, 요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금지된 정서가 아니잖아요. 청약 통장이 아닌 분양계약서 거래중개는 금지된 정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합니다. 자, 답이 3번이 되겠고, 자, 37 보지 마세요. 37, 38, 39 문제만 이상한 거예요. 40, 41 보지 마시고 문제가 이상해요. 42로 갑니다. 42.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중 법정 행정형벌 기준이 다른 것. 이거죠. 1학년 1반하고 3학년 3반 구별하라는 거야. 자, 이때는 매알 초판 1학년 1반이고 정직상투 시세단체 3학년 3반. 자, 가보죠. 1번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충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은행, 거짓말, 거박거의 방법으로 중개은행 판단 나왔네요. 판단을 그렇지 않으니 판단, 판자 뭐죠? 매알초판 1-1입니다. 1-1. 2번 거래는 쌍방대리 뭐죠? 쌍방대리 3학년 3반이죠. 정직상투 3학년 3반입니다. 쌍방대리. 자, 3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3학년 3반이네요. 단체 구성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해 단체 3-3. 4번 시세 3-3이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하도록 광고하도록 강요한 행위죠. 5.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 조장이죠. 그래서 2, 3, 4, 5는 3학년 3반, 답은 1번이네요. 1번은 1학년 1반입니다.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43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자, 그리고 뭐죠? 유도 방해 찾아라는 거예요. 1번 단체를 구성하여. 자, 조심해야 돼.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7가지입니다. 자, 시세 단체 유유 방해. 자, 1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 제한에 단체 거래질서 교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에다가 이걸 적어 포상금 50만원. 7가지입니다. 2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을 했네. 매매업 요거죠. 매알 요거는 시세 교란이 아니죠. 답이 2번입니다. 단지 1학년 1반이야. 3번 시세 나왔네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거래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3항에는 3번. 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유도. 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 중개 대상물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죠. 자, 44, 45도 X 보지 마세요. 자, 중개 보수도. 자, 1번은 보지 마시고 1번은 자, 2번 갑니다. 자, 114페이지에 중개 보수도 한 문제에 나올 둥 말둥 해요. 자, 2번 갑니다. 공의적으로 법령상 중개보수 한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중개보수는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자, 중개보수가 나오면 주택하고 주택 외로 나눕니다. 주택. 자, 주택은 시도 조례. 이제 서민 보호하려고 주택은 시도 조례로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주택에는 이거는 자,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 이 주택에는 이제 0.9%죠. 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요게 이제 예외가 하나 있죠. 오피스텔. 5자니까 매매 교환은 0.5, 그 다음에 임대차는 0.4, 요 예외가 하나 있죠. 오피스텔은. 자, 이거 하나 봅니다. 1.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주택이니까 시도조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줄거세요.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자, 2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을 정한다. 현재 0.9%입니다. 답은 3번인데 치우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치워버리고 4번 외우셔야 돼. 4번.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우리 일명 85제곱미터니까 국민주택이죠. 오피스텔 얘기야. 전용 입식 부엌 및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그 일방으로부터 줄거세요. 매매하고 교환은 0.5입니다. 매매 교환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즉 0.5%. 임대차의 경우는 0.4죠. 1,000분의 4의 범위 내에서 중개거래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 결정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상가 건물이든. 자, 그럼 요거 빼고, 요걸 빼고 나면 다 이거는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다 포함해서 0.9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빠지니까 뭐죠? 오피스텔 빼고 나서 상가, 공장, 토지, 임목, 광업재단 전부. 자, 그게 이제 5번 얘기야. 상가 건물,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보수 한도는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 없이 중개거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합니다. 자, 그걸 잘 정리하고. 자, 3번 가보죠. 3번. 자, 옳은 것. 3번 치우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4 치우고, 6, 5, 6, 7, 8 보지 마세요. 시간만 걸립니다. 자, 09로 갑니다. 이거 기출문제만 정리하죠. 18. 자, 09. 자, A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사 갑은 B시에 소지하는 을소유 건축물 가로안했고요. 그중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야. 주택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사물미니까 이런 주택 외 보수를 적용해야 돼. 주택 외. 주택 면적이 자 반이 안 되니까 주택 외 보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동그라미치세요.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어요. 자, 을 주택에 대해서 팔고 또 임차인이 됐죠. 동시에 팔고 임차인 되니까 매매하고 임대차 두 개 받아야 돼. 매매만 받아야 돼. 매매만 받아야죠. 매매만 옳은 것. 자, 기억. 갑은 이제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매매만 받아야 돼. 자, 니은 갑은 그러면 이제 주택 외니까 시도조례에 따라가 국토부령으로 따라가.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 갑은 B시에 속한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는다. 틀렸죠? 주택 외니까 국토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습니다. 국토부령 주택 외 틀렸고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하고 임대차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났으니까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정확해요. 리얼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하잖아. 3분의 1이니까. 구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31이었고 10번이 이제 작년 문제 하나 나오면 작년에 거죠. 작년에 예외적으로 두 문제 냈는데 거의 매년 안 나오다가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의해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또 문제가 잘 나왔어요. 보죠. 기억.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자, 줄거보세요. 공매 대상 취득의 알선입니다.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 이게 중개야, 중개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중개라면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거고, 중개가 아니라면 중개보수가 적용이 안 돼. 중개야, 중개가 아니야.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입니다. 조심해야 돼. 공매든 경매든 지금 자 만약에 이 집이 경매 들어갔어. 공매 들어갔어. 그 중개할 수 있죠. 이 알선이 특징이 뭐야? 중개잖아. 중개니까 이거 경매 받는 거야. 지금 중개하는 거야. 중개하는 거잖아. 그럼 보수 적용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 공매나 경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해서는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왜냐? 알선이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경매 대상이나 공매 대상도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중개 가능해요. 내가 사가지고 뭐 돈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적용됩니다. 자, 밑에 판례가 뭐서 해줬어. 자, 기억 판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규정. 만약에 토지라면 0.9 이거죠.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도 중개니까 당연히 적용됩니다. 알선이니까.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문제 참 잘 냈어요. 다음 니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자, 한도 초과해서 민법이죠. 전부 무효야, 일부 무효야. 일부 무효잖아. 일부 무효. 한도를 초과하는 법에 대해서는 무효다 이거죠. 만약에 중개보수를 9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이 무효야, 100만 원은 무효야. 100만 원만 무효입니다. 100만 원 무효니까 100만 원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관한 보수를 지급하기 약정할 수가 있다. 우리 계약하면서 그날 바로 보수 주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자, 11번입니다. A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사 갑은 B시에 소지하는
을 소유 오피스텔 줄거세요. 오피스텔 나왔어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를 따져야 돼. 건축 법령상 업무시설, 업무시설이든 주거용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 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 면적이 얼마야? 80제곱미터. 그럼 85 이하죠? 그러면 아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거야.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업, 전용 수액 화장실 및 목욕실을 갖추고 있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한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 오는 것은,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이 얻어받을 수 있는 줄거서의 실비입니다. 자, 실비는 무조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요. 잘 기억해야 돼요. 실비는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고 실비. 실비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무소죠? A씨죠. 네, 실비는 A씨 사무소가 속한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실비는 무조건 시도조례야. 어디 시도조례?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중개보수하고는 달라요. 다음에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80제곱미터니까 매매니까 뭐죠? 0.5라고 그랬죠?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비. 오피스텔 앞에 오자가 붙어있잖아. 오피스텔. 오, 그러니까 0.5 이렇게 오는 오피스텔 0.5 1,000분의 5입니다. 이거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받죠? 병 각각 중개보수 0.5 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죠. 리얼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 및 실비를 적용한다. 틀렸어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따로 있자 그랬잖아.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그냥 오피스텔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적용해야 돼. 그래서 맞는 게 기억, 리언, 디귿 답이 4번이야. 특히 기억 조심해야 돼요. 실비는 오피스텔도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무조건 실비는 땅도 시도조례, 건물도 시도조례입니다. 좀 기억하고 12, 13, 14 보지 마세요. 15 보지 마시고 16 한번 풀어보고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기준을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보지 마시고 124로 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 갑니다. 자, 협회. 자, 요 약지 봐보세요. 협회. 자, 협회는 어디로 오냐면 요약집으로 49페이지 옵니다. 49. 자, 제8장 거기서 협회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 자, 요약집만 갑니다. 중에서 협회는 일단 1. 협회 설립은 개공만이 회원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회원이 됩니다. 개공만 회원이야. 개공이니까 우리 부칙 6조도 협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회원. 개공만 회원이 됩니다. 부칙 6조 포함. 자, 이번에 이제 협회 성격은 1. 민법상 동그라미 사단법인이야.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이니까 민법의 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야. 또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번 조심. 인가야. 설립의 국장의 인가 받아. 인가 그리고 설립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국장의 인가 받아서 등기한 때 성립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설립 절차, 요거는 이제 잘 냅니다. 설립 절차는 일단 먼저 정관을 작성합니다.
회원 300명 이상이야.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합니다. 300명 이상 발기인. 그리고 처음 총회를 창립총회라 그러죠. 창립총회에서는 회원 아까 발기인 2배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받아야 돼. 창립총회 600명.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는 100명 이상, 광역시와 도는 20명 이상입니다. 300, 600, 100, 220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의 설립 인가 받고 마지막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양거리 2번 조심. 지부지에는 둘 수 있답니다. 사후에. 자,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고. 신고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군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2개.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양거로 3번에 협회 업무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보 제공. 이 대표적인 한 게 뭐죠? 지금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거래 정보망을 협회가 하고 있어요. 한방이죠. 한방. 그리고 더 중요한 6번 공제사업이야. 공제사업.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 목적입니다. 공제사업. 다음 4번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무조건 협회 지도 감독은 국장만 할 수 있어. 국장만. 협회, 지부, 지회 전부 국장이 감독기관입니다. 자, 보고무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기관인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공제사업 여러 갑시다. 공제사업. 자, 1. 공제사업은 공제사업 승인관리. 자, 동그라미 1.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 2. 책임준비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데로 사용한다 그러면 국장 승인입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책임준비금 적립이에요. 보험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 하려는 게 책임준비금이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에 100분의 10 이상 적립해야 돼. 공제료 1년에 보통 한 18만 원씩 받습니다. 지금 한 10만 명이 가입하고 있어요. 대충 한 10만 명. 지금은 10만 명이 넘죠. 한 11만 명 되죠. 그럼 180억씩이야 1년에. 10년 같으면 1800억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움하잖아요. 협회장 선거할 때. 공제료 수입액의 10%는 반드시 책임 적립으로 정리해야 돼. 총 수입액의 10%가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입니다. 다음 공제사업 검사는 금감원장이죠. 금감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개선명령 중요. 개선명령은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선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임원에 대한 제재도 국장이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운영실정 공시입니다. 이거는 3개월이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야 돼. 3개월 이내입니다. 다음 2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필수기관이고 부위원장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운영위원장 설치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겁니다. 자, 구성은 홀수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 19명 이내입니다. 19명 홀수 19명 아이구입니다. 아이구
운영위원회는 19명이네. 자, 임기는 1.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선거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 바로 옆에 정책심의위원회와 차이점은 되고 있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다음,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회 한 해 연임합니다. 19명 임원은 2년이고 1회 한 해 연임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죠. 자, 124페이지는 공익협회 한 문제니까 자, 1번, 2번 지워버리고 03번 옵니다. 한번 30회 기출이면 또 나와요. 외워야 돼. 숫자. 자, 공인중개사 가능하니까 자, 박스.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300명이고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이란 정관에 대해서 회원 몇 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창립총회 몇 명? 600이었죠.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장의 인가받아요. 인가주의요. 두 번째,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몇 명 이상이죠? 100명 이상.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각각 20명이죠? 20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돼. 답 4번 외워야 돼. 600, 120. 다음 4번, 5번 X 하고요. 오른쪽. 자, 5번, 6번도 X. 7번 중에 표시합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 좀 외워야 돼. 7번은 공인중개협회 공제사업 옳은 것 몇 개냐? 7번. 자, 1. 첫째, 공제 규정에는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되 변경할 경우도 국장의 무조건 공제는 승인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고요. 두 번째,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 번째, 공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돼요. 별도 회계. 다음,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조심해야 돼요.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틀렸죠?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총수입이 아니고 공제료. 1년에 18만 원씩 그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을 정해야 돼. 다음, 공제사업 운영실적은 3개월 내죠. 운영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개월이 아니야. 3개월 이내에 협회부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홈피에도 게시해야 돼요. 맨 밑에 두 개가 틀려서 좀 고쳐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 보지 마세요. X 기출문제지만 보지 마시고 다음 09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협회 공제사업 중요 공제사업 옳지 않은 것. 자, 반대 외워야 됩니다. 1번 협회는 줄거보죠.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 직업 여력 비율입니다. 직업 여력 비율은 100% 해야 돼요.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재무 건전성 때문에 그래요. 10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 2번 금감원 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돈이 1년에 180억 이상 들어오니까. 3번 국장은 협회 임원이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100%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국장이 이제 해임하라고 명령하겠죠. 그 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장입니다. 국장. 4번
공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둔다. 협회에 뭘 둔다? 운영위원회를 둔다. 4번, 5번. 운영위원회 이원은 몇 명이라고 했죠?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19명 이내로 합니다. 조심해야 돼. 운영 아이고입니다. 19명. 10번 갑니다. 10번에서 협회 운영위원회 틀린 것. 1. 운영위원회 이원은 협회의 임원,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 구성하되 그 수는 몇 명이네? 아이고 이내로 한다. 아이고 이러. 3번 운영위원회 줄거돼요.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합니다. 남자 여자 고려해서 구성하되 협회 회장 및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은 3분의 1 미만이 돼야 돼요. 협회 임원은 19명에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답이 3번이네요. 임원의 임기는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입니다. 2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딱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정답을 외워야 돼. 정답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딱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답이 3번이고 4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이 사람들은 호선이라고 그러죠. 호선. 선출합니다. 상호. 각각 호선한다. 자, 이거는 필요 없고요. 11번 갑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사업에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공제. 자, 공제 기업 위촉을 받아 보궐위원회 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당연히 보궐이니까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기업 정확하고요. 다음에 니은 지우세요. 니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지워버리고, 자 디귿 또 지워버리고, 리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답은 2번 기억 리얼이 맞고요. 미음 갑니다. 국장은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의 기한 내가 3개월이죠. 3개월 내에 공시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가 아니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무조건 협회가 나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업무 정지는 없어요. 자, 12 협회 마지막입니다. 자, 12 공인협회에 대한 지도광목. 협회 지도광목은 누가 한다 그랬죠? 국장입니다. 오로지 협회는 무조건 국장이 합니다. 1. 국토부 장관은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공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국장은 협회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다. 3번 국장은 소속 공무원 하여금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회계년 종료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으면 무조건 협회가 잘못하면 얼마나 그랬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답은 5번이네요. 국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에 관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500만 원 과태료야. 공제사업에 폐업을 명할 수 있다. 거짓말이고요. 폐업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 업무 위탁을 한번 가죠. 업무 위탁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 위탁 틀린 것. 자, 1번. 국장,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중개사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업무를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 줄 수 있습니다. 3번. 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이건 외워야 돼요. 부동산 거래질서, 그럼 무조건 한국부동산원이죠.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물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아까 7개 했죠. 시세, 단체, 유도, 방해. 그거 고발센터가 바로 한국부동산원입니다. 답은 4번인데 조심해야 돼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시행 기관도 위탁을 줍니다. 조심할게. 현재 우리 그저께 문제 썼잖아요. 어디 위탁하고 있었죠? 선입일공산, 큐넷에 지금 위탁 줬잖아요. 큐넷에, 그죠? 큐넷에.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할게. 자, 학교, 대학에는 절대 위탁 주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 문제 유출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학교에 위탁 주면 안 됩니다. 답 3번 잘 나와요. 4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인정한 업무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에 위탁하면 안 돼. 문제 유출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해설 써보세요. 워낙 답으로 잘 내.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는 동그라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또는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세 군데야.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에는 절대 위탁 줄 수가 없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답 4번. 자, 5번은 필요 없고요. 자, 그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 2번 필요 없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 2절에 포상금 가도록 하죠. 네, 포상금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